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세상의 에너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할 뿐입니다. 도시를 밝히는 조명,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우리 삶을 지탱하는 문명의 이기들은 대부분 화석연료의 힘으로 돌아갑니다. 꼬리를 물고 있는 저 행렬들은 모두 에너지의 흐름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공해 물질로 지구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대로 탄소 배출이 진행된다면 남은 21세기 안에 지구의 온도가 6도나 오른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Je n'entends pas d'objection. L'accord de Paris pour le climat est accepté. 수소 에너지는 위기의 끝에서 인류가 찾아낸 최선의 대안입니다. 이제 수소 사회로의 이행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드디어 첫 만남이네요. 친환경차는 내연 기관차와 구조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내연 기관차는 휘발유나 경유 등 화석연료를 태워 모터를 돌리는데 이때 불완전 연소된 탄소가 배출됩니다. 이에 비해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시키고 그 전기를 모터로 공급합니다. 수소차는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연료 전지에서 반응시켜 전기를 만들고 이 전기로 구동합니다. 탄소 배출의 핵심은 화석연료를 태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에너지원으로 쓰느냐의 문제죠. 백학현 씨가 수소차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운전할까? 아니요, 오늘 내가 할게요. 그래요, 그러면. 차 조심. 춘천에 사는 조승철, 이윤숙 씨 부부의 퇴근길. 부부는 평소 각자 차를 이용하지만 오늘은 아내만 차를 가져왔습니다. 부부는 3년 전 일찌감치 친환경차인 전기차를 마련했습니다. 둘 다 평소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뜻이 맞았습니다. 그래도 남들보다 앞서 뭔가를 시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오케이. 그때만 해도 모험에 가까운 결정이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얼마 전 부부는 또 한 번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아이가 셋이다 보니 더 큰 차가 필요했던 것인데요. 이번엔 전기차보다 더 낯선 선택, 수소차였습니다. 여기 수소차, 저기가 전기차. 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집사람이 출퇴근용이나 이제 시장 보는 이게 이제 시내에서 운전이 되고 가족이 이제 장거리 여행 나갈 때는 저기 조금 충전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불편하니까 이제 충전 수소 전기차인 이제 이 차로 이용하는 게 이제 더 간단하고 더 이제. 이렇게 해서 부부는 전기차, 수소차 모두를 소유한 대한민국에서 흔치 않은 친환경차 가족이 되었습니다. 처음 수소차를 사겠다고 했을 때 터질 걱정부터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세 딸들이 그랬습니다. 신중한 성격의 둘째 딸은 꽤 심하게 반대를 했었죠. 처음에 살 때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한 게 아닌지 수소를 아무것도 몰랐는데 처음에 딱 수소차를 니네 아빠가 산다고 얘기를 했을 때 뭔가 네가 그런 쪽으로 많이 알아가지고 터진다 막 이래가지고 엄마 절대 수소차 타면 안 돼, 사면 안 돼 막 이랬었잖아. 그때 내가 사지 말라고 했던 건 강릉 연구소 수소 연구단지 폭파 때문에 맞아, 그런 폭파했지, 거였지. 나도 친환경차 타는 걸 반대하진 않았어. 근데 차는 진짜 좋아. 하필 그때 그 사고가 났었죠. 이게 전 딸이고 이게 이번 딸이에요. 어쨌거나 부부는 요즘 가계부를 정리할 때마다 신이 납니다. 자동차 세금 같은 건 어떻게 차이 나지 그러면? 그래서 그때 한 50만 원 정도 나왔어요. 한 1년에. 1년에? 예. 그 지금 우리가 지금 나온 게 얼마지? 우리가 나온 게 13만 원 나왔어요, 이번에. 그 4분의 1 정도밖에 안 나는 거네. 그럼 뭐
가게에 충분히 도움이 되고 환경적으로도 뭐 충분히 좋네. 괜찮네. 자동차세의 경우 전기차와 수소차 2대의 세금액이 휘발유차 1대의 2분의 1 정도입니다. 머리가 나온 게 13만 원 나왔어요. 유지비 역시 휘발유차 1대를 쓰던 때의 3분의 1 정도 들어갑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딸은 어느새 생각이 바뀌었나 봅니다. 저희 가족 전체가 연령대가 좀 낮은 편이에요. 평균 연령이. 부모님이 좀 젊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확실히 남들에 비해서 조금 빠르지 않았나. 친환경 차라든지 뭐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확실히 정보도 빠르고 선택할 때도 좀 주저하지 않고 먼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낮에 충전하는 것보다 딸의 처차는 아마도 수소차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할인이 되지. 야간 심야전. 2021년 3월 현재 전국의 전기차는 17만여 대, 수소차는 11,000여 대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요즘은 서울 시내에서 달리는 수소버스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작년 12월부터 서울 시내에 수소버스 4대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냥 소음이 없어서 좀 편한 것 같아요. 별로 시끄럽지가 않아서. 공해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게 많이 생기겠죠. 수소차의 별명이 달리는 공기청정기랍니다. 공기를 빨아들여 정화시키고 매연 대신 깨끗한 물을 내보내니까요. 수소버스가 아마 달리는 공기청정기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됐거든요. 외부의 나쁜 공기를 끌고 들어와서 정화를 해서 너무 좋은 공기를 승객분들에게 나눠주다 보니까 좀 승객분들이 너무너무 만족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수소 시대는 이미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환경차를 선택한 운전자들은 지구 환경 개선에 얼마나 이바지하고 있을까요?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휘발유차의 탄소 발생량은 킬로미터당 192g입니다. 발전소 단계에서 나오는 탄소를 따져도 전기차는 휘발유차의 절반 정도고요. 재생에너지로 만든 수소를 쓸 경우 수소차의 탄소 발생량은 0이 됩니다. 게다가 수소차 한 대는 하루에 성인 42명이 마실 양의 공기를 정화합니다. 이것은 경유차 50대의 매연을 정화시키는 효과와도 같은 것인데요. 달리는 공기청정기란 말이 괜한 말은 아니네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수소차 운전자들의 고생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는 서울 국회의사당 옆에 설치된 수소 충전소. 자가용부터 영업용 택시까지 충전을 하려는 수소차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충전소가 개장한 이래 날마다 벌어지는 풍경입니다. 수소 택시기사 박찬석 씨는 매일 오전 이곳에서 충전을 하는데요. 넉넉 잡고 하루에 한두 시간은 영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충전 대기 시간이 줄 서 있는 시간이 길다는 그것 때문에 제일 애로사항이 많죠. 그 충전소가 많이 있다면은 이렇게 한 곳으로 많이 몰리지 않으니까 충전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이런 풍경은 전국 대부분의 수소 충전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중앙고속도로 춘천휴게소에 수소 충전소가 문을 열었는데요. 이것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는 사람은 2년 전에 샀는데 2년 동안 거의 못 끌고 다니다가
최근에야 이제 끄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요. 현재 전국에 등록된 수소 충전소는 75개. 그러나 실제 운영되는 것은 이보다 적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충전소를 180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실은 아직 부지 선정도 못한 곳이 태반입니다. 서울 양재 충전소는 주민들 반대 속에 2년 동안 진통을 겪다 얼마 전 재개장한 곳입니다. 서울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초구 공동으로 유튜브를 통한 주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수소 에너지원의 안전성, 그리고 서울시가 갖고 있는 안전관리 계획, 운영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충실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과정 덕분에 공사 과정에서는 시민들의 추가적인 민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루버도 좀 바로 이제 쉽게 환기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각을 줬어요. 했네요. 그래서 좀 뭐 환기는 수시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은 편하고 주민들은 안전하고 뭐 다 할 수 있고 이게 다들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들을 2년 만에 재개장을 하는 날 환경부 장관도 양재 수소 충전소를 방문해 의미를 더해 주었습니다. 개장식도 치러지고 충전 시연도 이루어졌지만 모든 이들의 걱정이 깨끗하게 씻어진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 전 지구적으로 기후위기가 어떻게 보면 공동의 의제고 함께 해결해 가야 될 지구인들의 어떻게 보면 책임과 약속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시기에 저희 양재 또 시민의 숲 바로 앞에 이렇게 재생에너지로 차가 또 움직여질 수 있고 충전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되게 그 서초구의 어떤 그린 정책에 함께 힘을 실어가는데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고 주민 입장에서는 되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제 입장이라면 어딘가 뭐 시험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아니겠어요. 수소에 대한 막연한. 그렇죠. 수소에 대한 공포가? 그렇죠. 어떤 거든지 뭐 다른 시설, 다른 데 없는 시설인데 먼저 생기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거죠.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수소에 대해서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셨어요? 수소폭탄. 그거를 많이 알려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불안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수소 충전소 폭발의 위험이 휘발유나 LPG 주유소에 비해 오히려 낮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수소를 이제 수소 폭탄이다 이렇게 비유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완전히 옳은 표현은 아니고 수소 폭탄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약 1억도 정도의 온도가 필요해서 그 핵분열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수소 폭탄이고 또 핵융합 과정을 거쳐야지만 수소 폭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수소 폭발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수소 폭발은 천연가스처럼 이제 가연성 가스는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되면 폭발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관리만 잘하면 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수소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화학공학회에서 몇 년 전 연료별 위험도를 분석했는데요. 수소는 다른 연료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수소 사회로 가는 길목에 초입에 서 있는 지금 수소 폭발에 대한 걱정과 오해는 우리 수소 산업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수소 경제 건설에 적극적인 외국에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2015년 파리 기후협약이 열렸던 프랑스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전국에 77개의 충전소가 있으며 파리에만 13개의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중엔 수많은 관광객이 지나다니는 파리 시내 한복판,
알마광장 충전소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충전소가 무인 충전소라는 사실입니다. 수소차 운전자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직접 충전 호스를 잡습니다. 충전 상황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체크하게 되죠. Alors, grâce à une application, je vois ce qui se passe à la quantité qui est délivrée dans la voiture d'hydrogène. Et donc, quand le plein est terminé, j'ai juste à décrocher mon pistolet et à repartir. 충전하는 운전자들은 물론이고 지나다니는 행인들도 수소 충전소의 존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Non, ça fait des années que je vois cette station ici, il n'y a jamais eu un problème, donc je ne pense pas que ce soit dangereux. La station existe, je vois plein de voitures qui viennent faire les pleins d'hydrogène, et il n'y a aucun problème. Jusqu'à présent, il n'y a eu aucun problème et je ne pense pas que ce soit dangereux. Sinon, qu'est-ce qui est bien, par exemple, ce genre de station de recharge à hydrogène? À mon sens, c'est le carburant de l'avenir. C'est une question écologie, il n'y a pas mieux que l'hydrogène. 프랑스 국민들의 이런 믿음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수소 정책이 시작된 이후 프랑스 정부와 수소 산업 관련자들은 법 제정 과정을 투명하게 모두 공개했습니다. Donc, si vous voulez, ce dialogue se fait à la fois avec l'administration, le ministère, avec les pompiers et avec l'INERIS, cet institut d'experts. Nous produisons de la réglementation qui permet de créer les installations dans de bonnes conditions. Donc il y a une réglementation pour les stations de recharge, il y a une réglementation pour la production d'hydrogène par électrolyse, il y a une réglementation pour le stockage de l'hydrogène sur les sites, il y a une réglementation pour la maintenance des bus ou des trains dans les ateliers. Donc, si vous voulez, chaque activité est répertoriée et analysée et donne lieu à un texte. 대부분의 프랑스인들에게 수소는 안전한 에너지입니다. 철저한 조사와 전문기관이 총동원되어 만든 꼼꼼한 법규, 그리고 토론과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국민적 공감대가 지금 프랑스의 수소 시대를 이끌어가는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수소차 생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국내 보급도 11,000대를 넘겼습니다. 기술 면에서나 보급 면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죠. 그러나 부족한 충전소는 수소차 소비자들의 불편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수소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충전소와 자동차뿐만 아니라 생산과 유통까지 모든 분야가 서로 견인하며 골고루 발전할 때 수소 시대는 더 빨리 완성될 것입니다. On aura besoin que toute cette énergie qui fait ce que nous sommes, des êtres qui se déplacent, qui bougent, qui transforment la matière, qui créent, le cœur de ça c'est notre énergie, et si notre énergie n'est pas propre, on n'y arrivera pas. Passeport pour un monde durable. Si nous n'arrivons pas à basculer dans ce monde de l'hydrogène et de l'électrique, nous ne pourrons pas continuer à vivre comme nous vivons. 부산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권순철 교수와 그의 팀은 매일 아침 특별한 농장에 들릅니다. 어우, 잘 자랐네. 아, 아니요, 잘 자랐네요. 얘가 우리 에이스입니다. 우리 에이스네. 얘가 제일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애라. 그의 농장엔 흙과 호미 대신 수소 연료 전지와 인공 조명이 있습니다. 얘도 괜찮고, 다른 애들은 이제 곧 무럭무럭 자라겠네 이제. 맞습니다. 전기실에서 발전기실에서 만든 수전을 가지고 발생된 수소를 가지고
연료전지로 전기를 발생시켜서 그 발생된 전력은 여기 있는 이 스마트팜으로 이동됩니다. 여기 이 스마트팜에서 공급되는 LED 전력, 그리고 물 분사, 그리고 온도와 습도 등은 발전기실에서 만든 전력을 가지고 구동되고 있는 스마트팜입니다. 스마트팜이 특별한 이유는 수전해 때문입니다. 권순철 교수는 수전해 기술을 이용해 수소를 만들고 그것을 연료 전지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국제 특허도 받았습니다. 도대체 수전해가 뭔데 일이 중요하다는 것일까요? 수소는 생산 방법에 따라 몇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석유화학 물질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수소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부생수소와 개질수소는 그 과정에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레이 수소로 불립니다. 마지막은 물을 전기분해시키는 과정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수전의 방법입니다. 탄소 배출이 없는 수전의 수소야말로 진정한 그린 수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 템퍼처 65도 주고 수소 100cc. 권순철 교수가 믿는 원칙은 간단합니다. 수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또 다른 오염원이 발생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온도가 올라가면 실험하면 되겠네요. 이것이 그가 수전의 연구에 매달리는 이유입니다. 작은 부품 하나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끝없이 실험을 반복합니다. 셀이 잘 고정이 된 것 같다. 연료전지에서 이제 수소가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려면 여기 보이신 이 MEA가 필요합니다. 이 MEA 한 장 한 장이 모여가지고 이제 높은 볼티지를 만들 전기를 만드는데요. 이 자체가 한 장이 한 0.97V 정도로 만들어내고 20V를 원하면 20장이 필요할 거고요. 20몇 장이 필요하겠죠. 23, 4장 정도 필요하게 되고 또 이 사이즈를 크게 키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작게 해가지고 옆으로 이제 직렬을 쫙 붙이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이 한 장이 어떻게 보면 수소를 가지고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는 제일 키워드입니다. 아직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론적으로 완벽하다 하더라도 경제성이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에겐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물에서 뽑으면 쉬운 거 아니야 싶은데 이게 제일 중요한 효율이 떨어집니다. 물에다가 전기를 가해가지고 수소를 뽑다 보니까 그 전기 양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전기를 넣는다. 상당히 모순적인 행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볼 때도 이 그린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수준의 전극 촉매를 개발을 하고 그거를 대형화시켜서 진짜 그린 수소를 만들게 된다면 향후 5년 내지 10년 지나고 나면 그레이 수소도 이제 없어질 것이고 부생 수소와 그린 수소 그리고 해외에서 만들어진 그린 수소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수소 경제가 아마 급격히 성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권순철 교수와 그의 팀들은 요즘 특별한 배를 만드는 데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가 만들고 있는 배는 수전에 기반 수소 연료전지 보트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요 왼쪽 편의 장치는요, 물에다가 전기를 가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의 장치입니다. 그리고 생산된 수소는 요 앞에 보이시는 수소 탱크에 저장이 되고요. 이 저장된 수소가 오른쪽에 보이는 연료전지를 통해서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전기는 앞에 보이시는 배터리, 뒤쪽에는 배터리로 저장이 됩니다. 이 저장된 배터리에서 이 전기 힘을 통해서 전기 모터를 구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 물 한 병으로 또 한 번 큰 일을 내볼 작정입니다. 이 탱크를 사용해서 저희가 쓰게 되면요, 1시간 반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근데 1시간 반에는 여기 보이시는 이 물 한 병이면 1시간 반을 구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할 때마다 한 단계씩 비약적으로 도약했습니다. 위기의 끝에서 찾아낸 친환경 미래 에너지, 수소. 우리는 지금 희망으로 가는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I'd like to make myself